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노후자금은 10억 이상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지요.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노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설계, 이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젊은 시절부터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도 이제 4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후 준비는 뭐 퇴직할 무렵 또는 퇴직하고 나서 그저 몇 억은 노후 자금 준비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 몇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주셨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하는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겠구나. 퇴직하고 나면은 이미 늦습니다. 퇴직하기 좀 10년,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우리 나이로 75세입니다만은 옛날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 이미 그때는 늦는 거죠.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벌써 이제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일본의 NHK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됐는데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분들은 고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이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요, 자식들하고도 안 사는 독거 노인이 630만 명인데 그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인당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 부자 나라에서.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을 텐데 집 팔아서 살면 될 거 아니야. 참고로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3.5%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재작년에 보니까 104%. 일본에는 웬만하면 집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파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15년, 20년 지나서 우리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그 수준의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가 별로 없어요. 여기 일본에요,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죠. 이 평균치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제일 높을 때는 20대, 30대 179%. 빚밖에 없어요. 그때는 20, 30대는. 왜냐?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죠. 빚을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요,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요. 빚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다 세상 뜨면 되는 거예요. 집값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으니까 여기 살다 세상 뜨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 131%. 근데 줄질 않아. 퇴직할 때가 돼도요, 83%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리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많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러면 이 우리의 노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림없습니다. 여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를 비교한 표인데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콩나물 교실이고, 대학 들어갈 때는 입시 지옥이고, 취직할 때는 취직난이고, 엄살을 무지개 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다 똑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일본은요, 1947년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됐어요. 대개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보세요. 47년에서 49년까지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됐어요. 50년에서 52년까지 3.7명에서 3.0명 기간이 또 3년. 6년 만에 베이비붐 기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명대로 떨어져 1명대로 떨어져. 우리나라는 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1950년부터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어떻게 낳는지. 1950년에서 1967년까지 6.3명에서 5.0명 기간이 17년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요, 1967년에서 73년까지 또 7년, 4년에서 77년까지 4년,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1년에 100만 명 정도씩.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만 명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끝내주는 나라였거든요. 세계에서. 다 일하는 나라니까.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퇴직하고 나서요, 1명, 2명 낳지도 않고, 요즘은 0.84명이잖아요. 작년에는. 몇 명 낳지도 않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들을 부양해 주겠습니까? 어림없어요. 결국 뭐냐?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기 노후는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